아버님, 어머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물 한 잔 드셨나요? 혹시 그냥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진 않으셨는지요? 사실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비누처럼 잔뜩 일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나 발목이 통통 붓고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시나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만사가 귀찮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찢어져서 걸러내야 할 단백질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비명조차 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있는 꿀 한 스푼으로 콩팥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겨우 꿀이라고 비웃지 마세요. 이 간단한 것이 수많은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콩팥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꿀이 콩팥을 살리는 놀라운 원리. 먼저 여러분께서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꿀은 결국 설탕 덩어리 아닌가요? 우리 노인들은 단 음식을 피해야 콩팥이 안 망가진다고 하던데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정제된 하얀 설탕은 혈관을 긁어내고 콩팥 사구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약이 맞습니다. 그건 마치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타올랐다 꺼지는 가짜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완전히 다릅니다. 벌들이 수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모아온 이 황금색 액체 속에는 180여 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작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며 콩팥 세포 하나하나에 힘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원입니다. 꿀이 콩팥을 살리는 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구체의 염증을 닦아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콩팥에는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필터가 무려 1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는 마치 아주 가는 채와 같아서 혈액 속 찌꺼기는 걸러내고 좋은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압이 높으면 이 필터에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달라붙어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필터가 녹슬면 구멍이 막히거나 찢어져서 결국 소변으로 단백질이 줄줄 새어나오는 단백뇨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꿀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투입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서 필터에 달라붙은 녹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둘째, 콩팥에 부담을 덜어주는 청정 에너지 공급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장기라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많은 찌꺼기를 남겨 오히려 콩팥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꿀은 이미 벌들에 의해 한번 분해된 단당류라서 소화 과정 없이 즉시 혈관으로 흡수되어 콩팥 세포가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최상급 연료가 됩니다. 마치 매연이 심한 경유차 연료와 깨끗한 전기차 에너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천연 항생제 역할입니다. 우리 노년기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은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요로 감염입니다. 소변기를 타고 세균이 거꾸로 올라가서 콩팥에 고름을 만드는 것이죠.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속에서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콩팥과 방광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죽이고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항생제 내성 걱정 없이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콩팥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어줄 꿀 섭취의 골든타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탈수 상태가 됩니다. 밤새 콩팥은 피를 걸러내느라 지쳐있고 혈액은 수분이 빠져나가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콩팥이 놀라서 움츠러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체온과 비슷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세척수이자 멈춰있던 위장을 깨우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아침 공복의 꿀물은 흡수가 빨라 뇌와 콩팥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일주일만 이 습관을 실천하시면 아침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대입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씩 드실 겁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몸속의 수분을 억지로 쥐어짜 배출시킵니다. 콩팥은 물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물을 빼앗아 버리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믹스커피의 프림과 설탕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를 한 잔 드셔보십시오. 꿀의 천연 당분은 급격한 혈당 쇼크 없이 오후의 피로를 풀어주고 무엇보다 콩팥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꿀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금상첨화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콩팥 결석을 예방하고 피로물질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기 전에 물 마시면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잠을 못 자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야간뇨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을 한 대접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소량의 물에 타거나 혹은 꿀만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입안에서 녹여 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소변이 마려워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뇌는 잠잘 때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데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잠을 깨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덩달아 요일을 느껴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전 꿀 한 스푼이 뇌에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해줍니다.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야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소변을 억제합니다. 즉, 꿀이 수면제 역할을 해서 콩팥도 푹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김철수 씨의 놀라운 변화.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시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얼굴은 흑빛이었고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소변 전쟁 때문에 삶이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룻밤에도 5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동안 깊은 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죠. 더 무서운 것은 동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위험하니 조만간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비싼 약 대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꿀 섭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꿀물을 한 잔 마시고 오후에는 믹스커피를 끊고 꿀차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아주 조금의 꿀을 입에 머금고 주무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겨우 꿀 따위가 뭘 하겠냐는 표정이셨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소변에 가득했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한 달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김철수 씨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퉁퉁 부었던 발목이 날렵해졌고 검사 결과 치솟던 크레아틴인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김철수 씨는 70대 중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꿀 한 스푼이 죽어가던 콩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 3가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잘 지키시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실수를 범하신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마셔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받거나 가스불에 물을 팔팔 끓여서 꿀을 타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꿀을 드시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콩팥을 살리는 핵심 성분인 각종 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이 60도 이상의 고열에 노출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전부 파괴되고 변성되어 영양학적으로 설탕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죽어버린 꿀은 콩팥에 들어가서 염증을 치료하기는커녕 당독만 남겨서 콩팥 필터를 더욱 끈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꿀물은 절대 뜨겁게 드시는 게 아닙니다. 물을 끓이셨다면 한 김 식혀서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약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꿀을 타셔야 합니다. 그래야 꿀 속 효소가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의 콩팥을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욕심을 부려 너무 진하게 드시거나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꿀이 몸에 좋다고 하니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거나 물에 아주 진하게 타서 드십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콩팥은 그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과역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콩팥 엔진이 과열되는 것입니다. 콩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다가 결국 지쳐서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꿀은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타서 드실 때도 너무 달지 않게 은은한 단맛이 돌 정도로 묽게 타서 드시는 것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장 위험하고도 흔한 실수인데 바로 가짜 꿀, 즉 사양벌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의 대용량으로 파는 꿀들을 보셨을 겁니다.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따온 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설탕물을 받아먹고 만들어낸 꿀을 사양벌꿀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꿀이라고 판매되지만 그 성분은 꽃에서 유래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고 설탕의 자당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꿀을 드시면 콩팥에 좋은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설탕을 퍼먹는 것과 같아서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콩팥 결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꿀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찬물에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진짜 꿀은 찬물에 떨어뜨렸을 때 뭉쳐서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가짜 꿀은 물에 닿자마자 쉽게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제품 뒷면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탄소동 위원소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숫자가 -22% 이하라야 진짜 천연 벌꿀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콩팥을 위해 드시는 거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의 천연 꿀을 드셔야 합니다. 꿀과 찰떡궁합 음식 2가지. 꿀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콩팥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짝꿍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레몬이나 천연 식초입니다.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신맛을 내는 구연산 성분이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어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미 작은 결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결석을 녹여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짝꿍은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한의학에서 콩팥은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어 노폐물을 잘 거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계피가루를 꿀물에 티스푼 끝으로 살짝만 섞어 드시면 몸에 온기가 돌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분들에게는 이 꿀계피차가 보약보다 낫습니다.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금기 대상은 만성 신부전 4기 이상의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경고를 받았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초기 신장병 환자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말기 환자분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석 환자분들은 절대 임의로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대상은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꿀은 설탕보다 착한 당이지만 그래도 본질은 당분입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널뛰게 하는 분들이 꿀을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고혈당은 콩팥의 모세혈관을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혈당이 안정화된 후에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보다 아끼는 손주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혹시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먹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아이가 생후 12개월, 즉 돌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 상태의 꿀에는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이 균을 다 죽이지만 장 기능이 덜 발달한 아기들은 이 균에 감염되면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아버님, 어머님,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꿀 한 스푼의 기적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는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그 달콤한 한 잔이 지쳐있는 여러분의 콩팥을 위로하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돈이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수술도 아닙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공원에서 손주들과 뛰어노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나 밤잠을 설치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 말고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뇌졸중과 투석의 공포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건강 정보를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만약 현재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물 치료 중이시라면 어떤 민간요법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 없이 존엄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